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드카 김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1년식 벤츠 GLK. 벤츠 GLK 리뷰 영상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내외부 및 기능 리뷰를 하고 2부에서는 주행 리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드카는 김변. 벤츠 GLK 코드네임 X204. 이 차량은 벤츠 C클래스 W204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벤츠 C클래스와 같은 파워트레인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수입된 벤츠 GLK의 경우는 220 CDI 2200cc 디젤 OM651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OM651 같은 경우는 2008년 개발되어 2020년까지 장착되어 아주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엔진인데, 독일에서는 벤츠 택시에도 장착된 그런 사골 같은 엔진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벤츠에서 첫 개발한 준중형 SUV인데요. 이 차량의 수작으로는 벤츠 GLC가 있습니다. 벤츠 GLC 모델 같은 경우는 유려한 곡선 디자인으로 그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는 반면, 이 차량은 직선 위주의 강인한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이 차량의 크기는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차량의 별명은 미니 지바겐. 전장은 4525mm 정도 구성으로 당대에 동급으로 발매된 투싼과 비슷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의 X3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보이고 있지만, 운전을 하기에는 딱 컴팩트하면서 박시한 디자인으로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 위주의 디자인인 만큼 직선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 차량을 뭔가 좀 더 힘있고 오프로드를 조금 더 잘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인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네모네모한 투박한 디자인으로 HID 헤드램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는 좀 투박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전반적인 실루엣은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는데요. 본네트 마크를 보시면은 요즘 나오는 벤츠 세단들, 특히 익스클루시브 세단 같은 경우는 본네트 위로 튀어나온 엠블럼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GL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젊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엠블럼은 본네트 위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릴을 보시면은 아주 큼직한 벤츠 마크가 달려 있어서 멀리서 누가 봐도 이 차량은 벤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디자인 레이아웃은 지바겐과도 그대로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미니 지바겐으로 불리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적이지만 투박하지는 않은 옆모습 실루엣입니다. 부터 시작하는 직선 라인이 살짝 나눠지면서 저기 앞에 있는 그레이까지 모아지는 구조이고, 또 SUV인 만큼 높은 지상고를 보이고 또 넉넉한 전고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도 천장 높이가 높아 조금 더 쾌적하면서도 넓은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디자인 실루엣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A필러가 타 차량보다 약간 세워져 있는데요. 약간 세워진 A필러로 인해 이 차량의 전반적인 실루엣은 박스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박스카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만큼 실내 공간도 더 넓게 확보를 하여서 실내 탔었을 때 4525mm 전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넓어 보이는 공간감도 주게 됩니다. 루프렉 또한 장착되어 있어서 캠핑을 가거나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위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장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실용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GLK에는 17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5스포크 휠이 장착되어 있어 이 차량을 더 역동적이면서도 그리고 차량에 비해서 젊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이어 규격은 235, 60, 17 금호 크루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두꺼운 SUV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7인치에서 작은 인치에서 오는 그런 푹신한 승차감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리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체가 약간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을 있게 하는데, 이 17인치의 작은 인치, 거기서 오는 이 두꺼운 타이어는 탄탄한 하체 세팅에서도 운전자와 동승자를 조금 더 안락한 승차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처럼 키레스고 기능은 없어서 이렇게 여는 버튼을 눌러줘야지 차량이 열리는 구조고요. 제 키가 지금 180cm 정도 되는데요.
이런 180cm 정도의 운전자가 타기에도 좁지 않고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로도 많이 남고 양 옆으로도 특히 다리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벤츠 7단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벤츠 9단 미션은 미션의 크기로 인해 센트럴 콘솔 크기가 너무 커져서 운전자의 다리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의 허리가 약간 틀어지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션의 크기가 작아 그만큼 센트럴 콘솔도 작기 때문에 다리 공간은 아주 여유있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GLK의 실내 모습입니다. 이 GLK 차량은 우드 위주의 그런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직선 위주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가 다소 투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된 GLK 같은 경우는 우드 트림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요즘 차 같은 느낌을 보여줘서, 이렇게 올드한 이미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리프트된 GLK를 고르신다면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즐기실 수 있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영타이머와 올드카를 그리고 클래식카를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좀 다소 투박해 보일지 모르는 인테리어는 제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옛날 벤츠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는 그런 실내 버튼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터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GLK는 모든 게 하나하나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 버튼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아주 쫀득쫀득한 그 클릭감과 회전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이 차량이 프리미엄 벤츠 차량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요. 이 GLK는 스티어링 휠 조절 버튼이 아래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아래, 앞, 뒤 당기면은 제대로 스티어링 휠이 조절이 되는데,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조절 버튼이 망가지는 것이 아주 공통적인, 모든 모델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병이기 때문에 올딩이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특히 벤츠의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이 스티어링 휠 조절 버튼이 제대로 되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JK 같은 경우 다른 벤츠 차량들하고 마찬가지로 실내 시트 조절은 문 쪽에 붙어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아주 직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세우고 젖히고 위, 아래, 누구나 한 번 보면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메모리 시트도 3번까지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도 시트 조절에 불편함이 없이 모두 편안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는 1번 버튼이고 저 같은 경우는 2번 버튼을 사용해서 차량을 바꾸더라도 이렇게 실내 조절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자석 파워 윈도우를 가지고 있어 한 번 클릭만으로 쉽게 차량 윈도우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K 차량은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오토 에어컨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양 옆에 독립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노 버튼을 활성화하게 되면 양 옆을 동시에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날로그적인 계기판입니다. 다만 시인성은 정말 좋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GLK 차량 같은 경우 속도 표시가 한가운데로 이루어져 있어 HUD가 없어도 속도 확인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왼쪽 버튼을 사용하면 트릭 컴퓨터가 작동이 되어 다양한 자동차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그리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형 GLK는 아쉽게도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카팩을 시거적에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딩이 여러분들은 2013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후기형 GLK를 구매하신다면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형 GLK 같은 경우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카팩을 블루투스로 간접적으로 사용해 음질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베이스가 강한 음악을 재생했었을 때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적게 들고 나름 들어줄 만한 그런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GLK 차량에는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지만 A필러 쪽에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나름대로 음질에는 조금이나마 신경 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LK 같은 경우 이 시트는 천연 가죽을 사용하게 되어서 촉감이 아주 부들부들하고 이 허리 요추 받침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 앉았을 때 훌륭한 착장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거리를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허리 통증은 그다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9단 미션을 장착한 벤츠 차량들의 경우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악평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시트 쉐입과 그리고 7단 미션을 장착을 해서 다리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한 GLK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의 그런 편안함과 아픔에 있어서는 요즘 벤츠 차량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여유롭고 그리고 안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츠 차량들은 이렇게 측면에 컬럼식 기어 레버를 가지고 있는데 GLK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 기어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봉 주위에 있는 이 우드 트림이 이 차를 한층 더 좋게 얘기하면 클래식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올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LK의 컵홀더입니다. 아주 깊게 컵홀더가 파여 있어서 컵을 두더라도 전혀 불안정하지 않고 단단하게 컵을 고정시켜주고요. GLK의 센터 콘솔 수납함입니다.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 이 수납함이 너무 얕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GLK 같은 경우는 아주 깊숙하게 되어 있어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GLK 같은 경우 센터 콘솔이 좀 까지는 것이 고질병인데 이것은 리스터 업체를 찾아갈 경우 깔끔하게 복원시켜 주지만 저는 약간 가성비적으로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이런 커버를 장착을 해서 좀 깔끔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LK의 대시보드 수납함입니다. 다른 수입차들하고 다르게 GLK 같은 경우 대시보드 수납함이 아주 넓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보관하기에는 상당히 편하고요. 또 이쪽에 12V 시거잭이 달려 있어서 다른 그런 장치들을 연결하고 사용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수납함을 열고 닫는 것도 아주 쫀득쫀득한 그런 촉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GLK 같은 경우 조수석에도 제대로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감독을 뒷좌석에 태울 때는 1번으로 설정해서 아주 시트를 앞으로 바짝 당겨놓게 사용하고 또 이 감독이 조수석에 탈 때는 2번으로 설정해 놓아 이 감독이 아주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GLK의 엔진룸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석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레버를 당기게 되면 텅 소리가 들리면서 엔진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빨간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안쪽에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엔진룸이 전체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GLK 차량의 엔진룸입니다. GLK 차량은 OM651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OM651 디젤 엔진은 2200cc로 2008년부터 생산되어 2020년에 마지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이 OM651 엔진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벤츠 택시에 장착이 되는 엔진인데요. 내구성만큼은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본네트에 흡음재가 장착이 되어 있어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GLK의 본네트에는 이렇게 유압식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 본네트를 열고 닫음에 있어 큰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네트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LK 차량은 요즘 벤츠 그리고 요즘 차량들하고 다르게 버튼을 누르는 스마트 키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키를 꽂아서 EL 플러그를 가동시킨 다음에 한번 돌리면 이렇게 일발 시동이 아주 경쾌하게 걸리게 되고요. 이 삐삐거리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소리를 무시를 하고 다가가면 이렇게 디젤 특유의 달달거리는 소음이 아주 크게 들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GLK 차량은 흡음 장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 이렇게 본네트를 닫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실내에 들어오는 소음은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GLK 차량을 가지고 오자마자 엔진 마운트와 미션 마운트를 전부 다 교체하였어서 핸들을 잡거나
기어봉을 잡았을 때, 그리고 엉덩이 쪽에 실내의 진동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GLK의 뒷좌석 공간입니다. 180cm인 제가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그룸 공간은 주먹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GLK 차량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헤드룸 공간을 잘 확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GLK 차량은 A필러가 각지게 세워진 박스카 디자인을 가진 만큼 헤드룸 공간은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도 반 개가 더 들어가는 아주 여유로운 헤드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저희 아들인 김 PD가 앉는 자리인데, 김 PD가 카시트를 설치하고 앉고 또 키가 180cm인 제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운전석 세팅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앉았을 때 아주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GLK가 실제로 가진 크기에 비해서 더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뒷좌석까지 열리는 그런 개방감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유리가 전체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GLK의 뒷좌석은 별다른 기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파워 윈도우 스위치 정도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뒷좌석에도 에어벤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뒷공간에서도 나름 온도 조절에 있어서만큼은 불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전차주가 싸제로 열선 시트를 설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GLK 차량은 뒷좌석 열선 시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 전차주가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용이 되지가 않아 저는 조만간 이것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GLK 차량은 뒷좌석에서 이렇게 스키스로 같이 보이는 부분을 내리면은 암레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암레스트의 수납한 부분은 깊지가 않아서 물건을 보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컵홀더 기능이 활성화되어 뒷좌석에서 아주 편하게 팔을 걸치고 음료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GLK의 후면 모습입니다. 우리 올딩이 여러분들은 이 GLK가 저희 이 감독님의 차량이라서 초보 운전 마크가 붙어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별명은 미니 지바겐인 만큼 아주 넓어 보이고 빵빵한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전폭에 비해서 뒷모습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이 차량은 듀얼 머플러 팁이 장착이 되어 있어 조금 더 스포티한 뒷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를 가지고 있어 트렁크를 열고 닫음에 있어 전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 차량이 푸른 구동 기반의 SUV임을 감안했을 때 실용적인 공간은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라도 그래도 SUV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꽤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GLK 차량은 이렇게 트렁크 가리개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트렁크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트렁크의 모습도 가릴 수 있고요. 트렁크 가리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겼을 때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GLK 차량은 다른 SUV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딩 되는 좌석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 운전석 쪽에는 저희 김 PD의 카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 운전석 쪽 뒷좌석은 제가 폴딩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감안하여 제가 누웠을 때 180cm인 제가 누워도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LK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박을 했었을 때 그래도 이제 폐쇄적인 느낌이 아닌 좀 개방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차박도 충분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여기 조수석과 운전석을 모두 앞으로 밀고 그 공간을 박스 같은 것으로 메운다면은 아마 성인 2명 정도는 충분히 차박 캠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LK 차량 같은 경우는 킥모션은 당연히 연식이 오래된 만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 스탑 버튼을 누르면은 손쉽게 트렁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벤츠 GLK 차량의 실내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GLK 차량 기본기에 아주 충실합니다. 비록 재원상 수치상으로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치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 쾌적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기가 훌륭한 차량인 만큼
에어컨과 히터 또한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기능이 많으면 그만큼 고장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GLK 같은 경우는 요즘 차들 같은 화려한 기능은 없어서 그 고장 측면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올딩 여러분들, 2부에서는 주행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전진!